유튜브의 주 대상층이 4에서 50대이기도 하고 나 또한 50대 여성이기 때문에 내 채널 시청자층도 50대 여성이 반 이상이다. 댓글을 보면 취업에 대한 부러움, 대리만족, 자신도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분들도 계셨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흘려지지가 않았다. 10년 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로지도사 양성과정 강의를 했었고 7년 전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취업상담사로 일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70개가 넘는다. 사업 운영 및 알바, 직업까지 40가지 이상을 해봤던 짬밥이 있다. 나는 직업 관련돼서 앞으로 할 이야기가 참 많다. 암튼 모든 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내가 경험했던 일자리를 포함하여 50대 여성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추천해 보려고 한다. 50대 여성의 경우 근력이 약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무리한 일은 힘들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골라보았다. 사람에 따라 보수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워라밸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것은 본인이 잘 고민해보고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도 한 번씩 해보고 싶었던 직업이면서 정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직업들 준비해봤다. 학력, 기술,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자리들, 시간이 자유로운 알바나 프리랜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방송국 및 유튜브 방청 알바, 보조 출연 알바 등이다. 이 알바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좋은데 적적하고 심심하신 분들에게 추천한다. 방청 알바는 방청하면서 약간의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할 수 있다. 1시간에서 2시간의 경우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오고 가는 시간에 따지면 정말 적은 금액이고 대기시간 앉아있기 힘들 수 있지만 그나마 부담 없이 용돈 벌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다. 모집은 다음 방청 알바 카페에 가입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영화, 드라마, 보조 출연 알바는 하루 시간에 따라 10에서 20만 원으로 알바몬 등에서 알아보면 된다. 두 번째, 정수기 관리사. 내가 아는 학교 엄마가 10년째 이 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8박 10일 유럽 여행을 갔다.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했을 때 15일 정도 내외로 일을 하고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고 한다. 스케줄 조정이 엄청나게 자유롭다. 요즘 들어 부러운 직업 중에 하나이다. 교육도 회사에서 충분히 시켜주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전 등도 직원가로 이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요크루트 판매원. 정수기 관리사와 더불어서 요즘 MZ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직업 중 하나이다.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오전 2~3시간만 일하고 월 100만 원 전후의 수입이 가능하다. 원하는 시간만큼 정해서 일할 수 있고 풀타임으로 일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먹거리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꿀직업이다. 네 번째, 환경미화원.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만 8분 정도의 여사님들이 일을 하신다. 근무 시간은 아침 7시에서 4시까지이다. 휴게 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거의 2시간 가까이 쉴 수 있다. 하루 5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데 본인의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깨끗하기만 하면 일이 많지 않아서 좋다고 하신다. 물론 항상 깨끗할 수는 없다. 청소 좋아하시고 성취감 느끼시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급여는 세후 월 200만 원 전후이다. 빨간 날 쉬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를 것이다. 다섯 번째, 텔레마케터. 16년 전 GS샵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었다. 실제 4시간 30분 근무하면서 간식도 주고 4대 보험 되고 급여는 100만 원 정도였다. 진상 고객도 있었지만 요즘은 많지 않다고 들었다. 지자체, 홈쇼핑, 금융사, 배달, 대리운전 업체 등등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최저시급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4대 보험 확실히 되고 금융 쪽은 급여를 더 주는 곳도 있다. 풀타임의 경우 220에서 250만 원 정도 급여가 가능하다. 학원 상담 실장 여섯 번째이다. 50대면 자녀도 키워보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면 웬만한 교육 관련 상담 스킬만 익히면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나도 17년 전에 학습 코칭 학원에 잠깐 상담실장으로 일했었다.
그 당시 월요일에서 금요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100만 원을 받았었다. 요즘은 보통 검정고시 대상 학원은 아침 8시에서 저녁 6시, 유초등 대상 학원은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 중고등 대상 학원은 2시에서 10시 등 고정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 급여는 최저시급 또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다. 200에서 250만 원 전후인데 간혹 4대 보험이 안 되는 학원도 있다. 서초, 강남 등은 성과제로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직업으로 스터디 센터 매니저 등도 추천한다. 나도 예전에 3개월 정도 일했었다. 여기서부터는 초대조 이상 컴 가능한 사람에게 추천한다. 7번째, 커플 매니저. 내가 결혼 전 20대 중반에 선땡 이벤트 전산실에서 근무했었다. 그 당시 커플 매니저 분들과도 친하게 지냈었는데 남친이 있어서 참았지만 괜찮은 사람 자꾸 소개시켜준다는 유혹에 빠질 뻔도 했었다. 요즘 듀오에서 엄청나게 많은 커플 매니저를 각 지역에서 뽑고 있다. 경력직도 있지만 신입도 뽑고 있다. 말주변이 좋은 분들 용기 내서 지원해 보시기 바란다. 급여는 인센티브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급이 있어서 보통 200만 원부터 시작된다. 8번째, 헤드헌터. 얼마 전에 내가 활동했던 커리어톡톡 취업 3단 글을 보고 연락이 왔었다. 헤드헌터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물론 아주 구미가 당겼다. 내년 방학에 한가할 때 한번 도전해볼까 한다. 헤드헌터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서칭하여 매칭해주는 일을 한다. 보통 근무 시간이 아침 10시에서 4, 5시 정도로 탄력근무제 또는 성과급제인 경우가 많지만 정규직도 있다. 나이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고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거나 자신의 능력을 무한대로 펼쳐보고 싶은 사람에게 좋을 것 같다. 9번째, 정부정책 자금 및 기업 대출 컨설턴트. 물론 금융사 또는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데 더 유리하겠지만 비전공 신입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험 판매원보다도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지 않다. 회사에서 충분한 교육과 DB를 제공해주고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등도 있다. 연봉은 5천만 원부터 능력별로 차이가 난다. 다음은 학력보다는 교육 및 자격증이 중시되는 일자리들이다. 10번째, 피부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따면 소규모 자금으로도 창업 또는 취업이 가능하다. 마사지가 아니라 제품이나 기계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요즘 미용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직업이다. 최저시급일 경우가 많지만 창업할 경우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고수익도 가능하다. 11번째, 장례 지도사. 내가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직업이다. 예전에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볼까 했는데 지금은 장례 문화가 전문화되면서 대부분 장례 지도사를 활용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다. 정규직으로 일할 수도 있고 장례 절차 상담, 입관 및 발인, 빈소 설치, 시신관리, 의례지도, 행정관리 등의 일을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장례 지도사 교육원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장례 절차에 따라 숙지와 경험을 통해 육체적인 무리를 하지 않고도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다. 체육지도사 또는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직업상담사 등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하긴 한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등도 요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 자격증 무료로 공부하여 자격증 발급 수수료만 내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으로 연결지을 수도 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 수료증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 표준과정 교육 시간은 40시간이다. 대상이 학생인 경우 학교 또는 장애인 복지기관 등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일이다. 시급이 꽤 높은 편이다. 2024년 기준 16,150원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상급여도 있고 공휴일 등에는 1.5배가 적용되어 시급이 24,225원이다. 먼 곳의 경우 추가로 교통비까지 지급되기도 한다. 하나하나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관심이 가는 직업이 있다면 블로그, 유튜브, 취업 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데 학력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면 방송통신대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나도 처음에 2년제 대학 정보처리학과를 나와서 방통대 교육학과로 편입을 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 직업의 기천을 따지지 말고 일단 일을 시작하자.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도전해보면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직업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 가벼운 일을 하면서 천천히 준비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강추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관통하는 일자리를 잘 선택하는 것이다.